세계사 수능 특강 10강 문풀 3 실전 문제 3번부터 이어보겠습니다. 네, 3번 꽤나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영국혁명에 대한 연보를 쭉 줬어요. 그래서 가나 다라마 각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각 시기마다 이 선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누군가의 연보라고 나왔는데 내용을 통해서 한번 누구인지 확인해 봅시다. 1630년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출생을 했대요. 1646년 내전을 피해서 어머니 앙리에타 왕비가 있는 프랑스로 망명을 했다. 이 내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쭉 보면 1649년 스코틀랜드 의회에 의해서 왕으로 선언이 되었는데 1651년 우스터에서 크로멜 군대에 대패를 했대요. 크로멜에게 대패한 영국의 왕이네요. 여기까지만 봐도 크로멜에 의해서 대패한 그런 영국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660년 합법적인 군주로 런던에 입성을 했대요. 크로멜에 이어서 다시 왕정이 복고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혁명 이후에 복고 왕정의 첫 번째 왕 찰스 2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됐다가 1685년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 후 화이트홀 궁에서 사망했다.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찰스 2세는 이제 카톨릭 우대 정책을 하기는 했으나 본인이 카톨릭 교도인 것을 쭉 이야기하지 않다가 유언처럼 사망 직전 사실은 나는 카톨릭 교도였다라고 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찰스 2세임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전은 청교도 혁명 때의 내전을 이야기하죠. 1642년에서 1649년. 이 내전 때 프랑스로 쭉 있다가 크로멜 이후에 이제 복고 왕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그 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기들을 한번 선지와 연결을 시켜봅시다. 1번 의회파와 싸우기 위해 나서는 왕당파의 사령관 내전 시기입니다. 이 내전이 1642년에서 49년까지 있다라고 했으니까 1번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여기 나입니다. 찰스 1세를 처형하는 사형 집행관인데요. 1649년 내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찰스 1세 처형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처형이 되고 나서 이제 스코틀랜드 의회에 의해서 찰스 2세는 왕으로 선언이 됐죠. 3번 다인데요. 요식이죠. 왕정체제 국가로서의 복귀를 주장하는 귀족. 요게 크로멜, 내전이 끝난 이후 바로 크로멜의 통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1649년에서 왕정 복고 이전까지 크로멜과 그 아들에 의한 통치입니다. 그래서 왕정 체제로 복귀하자라는 주장하는 귀족들이 있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4번 라입니다. 1660년이 왕정 복고 시기인데요. 권리청원을 제출하는 하원의원. 이거는 청교도 혁명이 있기 직전에 옛날에 찰스 1세 때의 일입니다. 1628년. 이니까 이게 아니고 답이 됩니다. 그리고 5번은요. 인신보호법의 제정을 알리는 의회의 의원. 왕정 복고된 이후에 찰스 2세와 그 뒤를 이은 제임스 2세 모두 전제정치와 의회를 무시하는 정치를 하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것을 막기 위해 복고왕정 시기에 심사법 1673년 인신보호법 1679년 두 개의 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쭉 영국혁명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새로 즉위한 왕은 선왕이었던 형만큼 중립과 관용의 자세를 지니지 못했다. 형은 의회를 의식해서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왕위 계승 이전부터 스스로 가톨릭 교도임을 밝히고 있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내용이죠. 이제 왕들이 계속 친카톨릭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형에 이어서 즉위한 동생은 대놓고 가톨릭임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한번 봅시다. 그는 국왕이 되고 나자 차별받던 가톨릭 교도와 비국교회 개신교도에 대한 법적 제한을 풀어버리고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려고 했다. 국교회파 사람들은 그가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제1의 왕위 계승자는 개신교도인 오라니의 공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리아 왕비가 아들을 낳았다. 제임스 프랜시스 에드워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잉글랜드 왕위 계승자에게 부여되는 웨일스 꽁칭호를 부여받았다. 네. 이렇게 국교회파 사람들이 지금 왕위를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기만을 기다리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는 가톨릭교도 왕의 세습에 대한 반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형은 크로멜 통치 이후에 복고한 왕정의 왕 찰스 2세이고요. 동생은 대놓고 친카톨릭 정책을 펼쳤던 제임스 2세죠. 이제 명예혁명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이 사료가 잘 이해가 됐을까요? 네, 사료가 잘 이해가 됐으면 영국혁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1번 명예혁명입니다. 네. 네덜란드에 시집간 메리와 그의 남편 윌리엄에게 상륙을 부탁하는 거죠. 1688년이었고요. 2번 수장법은 헨리 8세 때 이제 영국 교회를 교황청으로부터 분리시킨 거죠. 1534년입니다. 3번 공화정이 선포되었다. 영국에서 공화정 선포는 이제 내전이 끝난 직후 1649년입니다. 4번 하노버 왕조가 수립된 거는 명예혁명 이후 앤 여왕 사후에 조지 1세가 즉위하면서입니다. 1714년이었고요. 와트 타일러에 난 옛날이죠. 14세기 중세 때 있었던 농민봉기입니다. 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사건의 쭉 어떤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고르라야 하는 문제이죠. 자료 어렵지 않습니다. 영국은 인지세를 폐기한 뒤 새로 타운샌드법을 개정해 식민지 무역을 규제하려 했다. 인지세라는 말, 차세가 또 나오겠죠. 그러나 이 법도 식민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폐기되었고 대신 식민지에 대한 과세권의 상징으로서 차에 대한 세법만 남겨놓았다. 예,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막대한 양의 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차에 대한 세법을 근거로 동인도 회사에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차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이에 식민지인들이 반발하자 영국 정부는 아주 강경하게 나가고 있네요. 보스턴 항을 폐쇄하였다. 이후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인데요.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기까지 갔던 거는 보스턴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 식민지인들이 반발했다라는 거는 1773년에 있었던 보스턴 차 사건, 선박에 올라서 이제 차 상자를 바다에 다 빠뜨린 그 사건을 이야기할 거고요. 보스턴 차 사건 이후로 보스턴 항구가 폐쇄되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고르는 겁니다. 선지도 어렵지 않네요. 네. 이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13개 식민지가 모여서 대륙회의를 개최를 하겠죠. 1774년이었고 필라델피아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의 연합회의가 본국에 대항하자라는 걸 결의하죠. 네, 오답 확인하겠습니다. 1번 대헌장이 반포되었다. 이거 영국의 존왕 때입니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옛날 이야기고요. 심사법 제정은 영국혁명 이야기죠. 찰스 2세 이어지는 복고 왕정 이후에 의회가 제정한 두 개의 법.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입니다. 복고 왕정은 1660년에 시작이 됩니다. 모범 의회도 중세 때 일이네요. 1295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이 모범의회는 영국 중세 때 중앙집권화가 출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의회의 시초? 샘플 혹은 모델이 된 의회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대헌장 그 다음 순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 모범의회를 찾아보고 싶으면 중세 후기에 왕권 강화 및 중앙집권 국가 등장 부분에서 자칫 찾아보면 되고요. 5번 크로멜이 독재 정치를 시행하였다. 청교도 혁명의 내전 끝난 직후죠. 1649년 크로멜이 집권을 하게 되고요. 크로멜이 1653년 호국경으로 취임을 해서 58년까지 쭉 집권하게 되고요. 1660년까지 그의 아들이 호국경을 이었으나 왕정 복고가 지속이 되는 거죠. 네, 6번 갑니다. 밑줄 친 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물을 물어봤네요.
행정부를 총괄할 사람을 새로 선출할 시기가 되었으므로 여러분은 이제 누구에게 그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부를 총괄할 사람을 새로 선출할 시기가 왔대요. 뭐 대통령이나 어떤 총리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처음으로 그 임무를 맡았던 본인은 이제 그 선출 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영국으로부터 얻은 독립과 자유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우리 연방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요인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합중국 연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할 시기네요. 처음으로 그 임무를 맡았다고 하니까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789년 대통령에 선출이 됐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차이로 말미암아서 지역별로 이해관계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허위 선전에서 야기되는 시기들 경계하자라고 하네요. 참고로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하고 재선에서 대통령하고 그다음 계속 출마해서 당선될 수도 있지만 훌쩍 이제 정계 은퇴를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대통령 임기의 어떤 전통이 됩니다. 4년 하고 2번까지밖에 못하는 거요. 그래서 어쨌든 워싱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요 독립전쟁에서의 총사령관으로 요크타운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1781년 승리를 했고요. 오답을 확인하면요. 러시아를 응징하고자 원정을 단행한 모스크바 원정에 나선 사람은 이제 대륙 봉쇄령을 러시아가 어겼기 때문에 나폴레옹이죠. 1812년이고요. 2번 시민정부론에서 사회계약을 강조하였다. 로크의 시민정부론입니다. 네, 출판 연도는 1690년, 영국의 명예혁명, 1688년에 있었던 명예혁명 이후입니다. 그래서 명예혁명을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4번 해외 진출을 위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될 텐데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엘리자베스 1세는 1600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5번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하여 상수시 궁전을 지었다. 이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계몽절대 군주였죠. 계몽 군주를 국가 제일의 공복이다라고 지칭했던 인물입니다.